이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걸 목격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다가 군복무를 마친 나는 복학을 한 후 우연한 기회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다. 목적지인 일본 고베의 기타노는 이국적인 풍경과 더불어 나와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는 곳이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난 마치 냉동고에 들어간 듯한 스산한 기운을 사방에서 느끼게 되었다. 은근한 냉기가 나를 서서히 잠식해가는 것 같았다.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고베로 가는 내내 나는 많은 연가들을 보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연가의 수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 모습은 한국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다. 동물이 죽고 시간이 지나서 자아를 가진 영이 되거나 원한을 가진 동물의 영이 사람의 영을 잡아먹고 두 영혼이 합쳐질 때 생기는 영을 요괴라고 한다. 그런 요괴들이 사방에서 보이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에 개의 몸을 가진 요괴나 백사의 형태로 허공을 부유하는 요괴도 보였다. 보통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나 볼까 말까한 그런 영가들이 일본의 지천에 널려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소름이 끼쳤다. 고베에 도착한 나는 일본인 친구 요시토를 사귀게 되었다. 요시토는 원래 고베 근교의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베로 왔던 친구였다. 고베라는 곳은 나처럼 연기가 있는 사람들이 살기엔 썩 좋은 곳이 아니었다. 고베 대지진 사건을 들어보았는가?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 일어난 강도 7.2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그래서 그런지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원기들이 도시를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최대한 사리고 다녔다. 영가들은 불에 타 죽은 화괴령, 그리고 물귀신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원한을 지니는 수괴령이 대부분이었다.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이 클수록 영가의 음기도 커진다는데 나처럼 영감이 있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다. 나는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하숙집에 누워만 있었고 요시토의 제안으로 요양도 할 겸 그의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다. 항상 착하고 예의 바른 요시토의 성격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았다. 그의 부모님도 외국인인 나를 반겨주셨고 항상 잘 보살펴 주셨다. 우리나라의 어촌마을과 비슷한 느낌의 그곳에서 난 마을을 둘러보며 스케치를 하곤 했다. 요시토는 자신의 소꿉친구인 히나타라는 여자아이를 소개해 주었는데 히나타는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였다. 요시토의 도움으로 금세 친해진 우리는 조개를 캐러 바닷가에 가거나 산딸기를 따러 산으로 다녔고 어린아이처럼 마을 이곳저곳을 활보하고 다녔다. 그렇게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집에서 콘티를 짜고 있는데 요시토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는 헐레벌떡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요시토, 귀신이라도 봤어? 겨울에 무슨 식은땀을 그렇게 흘려? 봤어. 뭘? 데케데케를 봤어. 그렇게 요시토는 계속 데케데케를 봤다는 말만 반복하며 벌벌 떨고 있었고 난 그의 뺨을 탁탁 치며 그를 진정시킨 후에야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데케데케는 일본 시골 마을에 출몰하는 영가인데 우리의 탈춤을 추는 복장과 비슷한 착장을 하고서는 논밭을 활보하며 춤을 추는 영가이다. 만약 데케데케를 보게 되면 절대로 저것이 데케데케다 하고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데케데케를 목격한 사람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데케데케는 그 사람을 습격하기 때문이다. 습격을 받은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서 데케데케로 변하고 춤을 추며 이승을 떠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을 산책하던 요시토와 히나타가
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검은 형체를 목격했던 것이다. 요시토는 속으로 저것이 데케데케구나 하고 무시를 했지만 히나타는 그걸 보자마자 데케데케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 순간 데케데케가 히나타의 몸을 관통하여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히나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그런 히나타를 업어서 집에 데려다준 요시토는 내가 영을 볼 수 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내게 달려왔던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요시토와 함께 곧장 히나타의 집으로 갔다. 히나타의 집 앞에 도착하자 대문 앞에서부터 진득한 한기가 느껴졌고 히나타의 방이 있는 2층에선 더욱더 강한 음기가 느껴졌다. 보통 이런 음기는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한자리에 머문 터신에게서나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히나타의 방에서 그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데케데케가 히나타에게 씌인 게 분명하다. 막 빙의된 사람은 이런 강한 음기를 발산하진 않는데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마친 나는 히나타의 방문을 열었고 기묘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히나타가 침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뒤에 히나타의 팔을 움직이고 있는 검은 형체를 본 것이다. 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주술력이 있는 부채인 벽조선을 꺼내어 들었고 그 검은 형체를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잠깐 흠칫하는 듯 했던 그 검은 형체는 계속해서 히나타의 팔을 움직였다. 비교적 연기가 약한 내가 벽조선을 휘둘러 봤자 이토록 강한 음기를 가진 영에겐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 무능함을 한탄하며 짜증을 냈다. 나와 요시토는 마치 데케데케의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며 괴로워하는 히나타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나는 문득 고베에 있는 이쿠타 신사의 한 무녀가 생각났다. 나는 요시토 부모님의 차를 타고 고베로 향했다. 하지만 무녀는 명상을 위해서 이즈모로 떠난 상태였고 3일 후에야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고베에 도착한 다음 날 요시토에게서 연락이 왔고 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히나타가 밤새도록 춤을 추다가 쓰러졌는데 온몸에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니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결국엔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루만 더 버텼더라면 무녀를 데려갈 수 있었는데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히나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녀가 괴로운 표정으로 관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히나타는 죽어서도 데케데케에게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영혼이라도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또다시 고베로 갔다. 신사에서 만난 무녀에게 히나타의 일을 이야기하자 무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앞장서라고 했다. 마을에 도착한 무녀는 내가 그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나타의 장례식이 열리는 곳으로 곧장 발길을 옮기는 것이다. 무녀는 히나타의 관 앞으로 가서는 주문이 적힌 작은 종이를 허공에 던지며 알 수 없는 주문들을 외웠다. 그러자 무녀의 뒤쪽으로 커다란 은빛 늑대가 나타나더니 히나타에게 달려드는 것이다. 그 늑대가 히나타에게 닿으려는 순간 히나타의 영혼에서 검은 형체가 분리되어 도망치려고 했고 늑대가 그 형체에게 달려드는 순간 두 존재는 사라져버렸다. 무녀는 히나타의 영혼이 정화되었다는 말을 남기며 고베로 떠났다. 나는 시리에 빠진 요시토에게 히나타는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는 히나타의 관을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고베로 향했고 요시토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마을에 남게 되었다. 사실 요시토는 히나타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히나타도 그런 요시토가 싫지 않은 눈치였다. 두 사람 참 잘 어울렸었는데. 고베에 도착한 나는 요시토와 간간히 연락을 이어가다가 다음해 여름 한국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 오자마자 요시토 녀석과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나는 도쿄TV의 하부 애니메이터 업체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고 결국 본사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대지진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던 때라 그 제의를 거절해버렸고 그러자 본사에서는 나를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감히 한국인 따위가 본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했다고 그리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버린 나는 그림의 환멸을 느끼고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내 사정을 알게 된 동네 형님의 도움으로 나는 연예기획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 지금 투어 때문에 삿포로에 있는데 요시토 생각이 났다. 내일 고베로 가게 되면 난 시간을 내서 요시토에게 가볼 생각이다. 요시토와 히나타가 뛰어놀았던 고향 마을의 풍경이 한국에 와서도 잊혀지지가 않았다. 요시토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히나타는 데케데케에게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갔을까? 나조차도 예전에 일본 괴담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었다. 하지만 히나타의 일을 겪고 나니 일본의 영들은 한국의 영들과 달리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다. 부디 히나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